안녕하십니까. 열혈 강의 자바 프로그래밍의 저자 김승현입니다. 자, 이번에는 파트 4 자바 네트워크와 데이터베이스 라운드 26 자바 데이터베이스 파트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목차를 보시면요. 여기에는 자바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나와 있지 않고 기본적으로 JDBC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요와 JDBC를 실행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JDBC가 뭐의 약자냐면 자바 데이터베이스 커넥티비티라고 해서 자바라는 프로그램에서 데이터베이스를 통한 연결이라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개요와, 그리고 이러한 것을 실행시키기 위해서 자바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겠죠. 근데 데이터베이스는 지금 여러분들이 설치가 안 되어 있는 상태일 거잖아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먼저 설치하는 환경 설정 부분부터 먼저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라운드 27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자바하고 데이터베이스하고 연동하는 자바 프로그램을 다뤄보도록 할 겁니다. 자, 첫 번째 목차에서는 요거를 배울 거고요. 두 번째 보시면 데이터베이스 이해라고 되어 있는데,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을 설치했다고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실제로 이 데이터베이스 과정도 공부를 하려면 혼자서 몇 달간을 공부를 하셔야 될 텐데, 뭐 학원가를 가시더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몇 달간을 공부를 하셔야 될 텐데, 우리는 여기에서 자바 프로그램하고 연동하는 데이터베이스의 가장 기본이 되는 DML이라는 형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ML은 요 뒤에서 배우시겠지만 데이터 매니플레이션 랭귀지라고 해서 데이터를 추가, 수정, 삭제, 그 다음에 뭐 검색, 뭐 이러한 기능들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쿼리의 형태입니다. 언어입니다. 하나의 언어. 그래서 요 부분을 간단하게 한번 다뤄볼 거고요. 그래서 요 부분을 이해하시면 이제 다음에 배우시는 27라운드에서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쿼리를 이용해서 자바하고 연동을 할 수 있다. 뭐 그러한 것을 공부하려는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JDBC의 개요 및 환경 설정이라는 파트를 보시면요. JDBC란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자바와 데이터베이스를 연결시키는 기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바 데이터베이스 커넥티비티라는 의미고요. 그리고 이러한 연결을 담당함에 있어 사용되는 것이 바로 뭐냐면 드라이버라는 것이 사용되는데, 이건 조금만 쉽게 생각하셔도 여러분들이 윈도우즈 시스템을 사용할 때 드라이버라는 것을 썼었다라는 것이 기억나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컴퓨터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여러분들이 프린트를 하기 위해서 프린트기를 한 대 더 샀어요. 구입을 했습니다. 그렇더라면 여러분들 컴퓨터와 여기에 있는 프린트기를 연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여러분들 컴퓨터에 깔았던 것이 뭡니까? 그렇죠. 드라이버라는 프로그램을 하나 설치를 했었잖아요. 실제로 드라이버라는 것도 프로그램의 일종입니다. 이쪽 JDBC에서는 이 드라이버도 역시 클래스로 존재하고 있게 되는데요. 여하튼 이러한 드라이버가 있어갖고 이 드라이버가 해주는 역할이 이 프린트기로 뭐 정보를 이제 송신한다든지, 아니면 프린트기로부터 넘어오는 정보를 송신받는다든지 하는 그러한 네트워킹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이러한 드라이버의 역할입니다. 그렇더라면 여러분들께서 지금 설치하는 여러분들께서 컴퓨터가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데이터베이스라는 프로그램을 지금부터 설치할 거거든요. 그러면 이 프로그램하고 여러분들 컴퓨터하고 대화가 되어야 될 거잖아요. 물론 이 컴퓨터라는 것은 여러분들 JVM, 자바를 실행할 수 있는 환경이 될 거고요. 환경하고 그 데이터베이스라는 프로그램하고 연동을 하기 위해서는 이 중간다리 역할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요. 자바 프로그램에서 데이터베이스에게 이야기를 하려면 변환이 필요하겠죠. 데이터베이스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변환이 되어야 될 거고, 다시 데이터베이스로부터 다시 자바 언어에게 뭔가가 전달이 되려면 중간에 또다시 변환할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할 겁니다. 이 중간에 변환할 수 있는 이 뭔가가 뭐냐면 바로 드라이버라는 겁니다. 그래서 드라이버를 통해서 JVM과 DBMS는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해서 쉽게 얘기하면 데이터베이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요. 그거와 JVM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드라이버다라는 뜻이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JDBC가 무엇의 약자인지, 이러한 JDBC가 실행되기 위해서는 JVM하고 DBMS 사이에는 무슨 연결 다리가 하나 필요하다. 그게 드라이버다. 라는 것을 기본적인 개념으로 이해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렇더라면 이러한 JDBC를 위해서는 DBMS라는 놈을 설치를 해야 될 거고, 방금 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데이터베이스만 있다고 해서 실행되는 거 아니라고 했었죠. 바로 드라이버라는 놈도 같이 설치가 되어 있어야지 서로 간에 대화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더라면 이러한 드라이버는 누가 제공을 해줄까요? 당연한 얘기겠지만 여기에 데이터베이스가 있을 때 데이터베이스를 만든 회사에서 데이터베이스가 어떻게 이제 내용을 이해하는지가 그 자기네들 회사만 알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바하고 연동을 할 때는 이 데이터베이스 회사에서 자바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통로인 드라이버를 같이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드라이버를 다운로드 받는 그 사이트에서 DBMS를 다운로드 받는 그 사이트에서 자바를 위한 드라이버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우리 자바 언어만 이러한 식으로 처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뭐 C샵이라든지 베이직이라든지 등등 전부 다 DBMS하고 연동하기 위해서 이 DBMS 회사에서 C샵을 위한 드라이버도 제공을 해주고요. 자바를 위한 드라이버도 제공을 해주고 다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를 만든 회사들은 전부 다 각각의 언어에서 연동되어서 사용되도록 하기 위한 드라이버들을 다 같이 개발을 해주니까 여러분들은 여기에는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겁니다. 해당 사이트에서 그대로 다운로드 받으시면 돼요. 그러면 환경 설정을 위해서는 MySQL이나 우리가 주로 쓰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MySQL이나 오라클 주로 쓸 거잖아요. 물론 MS SQL도 사용이 되겠죠. 그래서 MySQL이나 오라클과 같은 이러한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했다라고 하면 이 사이트에서 그대로 드라이버를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하시면 되는데 어디에다가 설치를 하시면 되냐면 공용 폴더라는 곳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자동적으로 클래스 패스가 인식되는 곳이거든요. 그게 C루트에 여러분들 자바 설치한 곳 있죠. 이곳에 보시면 JDK 1.5라고 해서 자바를 우리가 초창기에 설치했던 기억이 나실 겁니다. 거기에 JR이라는 폴더가 있는데 그 폴더 안에 보면 LIB라는 폴더가 있어요. 그 폴더 속에 EXT라는 폴더가 있는데 이 EXT 폴더 안에다가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은 드라이버를 설치하시기만 하면 모든 내용은 끝난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기본적인 환경 설정이 다 되어 있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 경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외우고 계시는 것이 좋을 겁니다. 앞에는 경로가 틀릴 수 있지만 JDK를 설치한 이후부터는 경로가 항상 똑같습니다. 그래서 JDK 1.5에 JRE에 LIB에 EXT 얘를 보고 공용 폴더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 데이터베이스하고 드라이버를 한번 설치를 해서 환경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환경 설정을 하기에 앞서고 저는 지금 MySQL이라는 데이터베이스 오라클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설치를 해보시고요. 사용 방법은 오라클이나 MySQL이나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고 MySQL 같은 경우에는 빨리 설치를 할 수 있고 빨리 삭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MySQL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지금 제 컴퓨터에는 MySQL이라는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MySQL을 삭제하는 방법부터 그 다음에 다시 재설치하는 방법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MySQL이라는 프로그램을 삭제를 하시려면요. 만약에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삭제를 하신다라고 하면 여기 제어판에 들어가 보시면 제어판에 관리 도구라는 것이 있어요. 관리 도구라는 것 속에 보면 서비스라는 것이 있는데요. 서비스라는 이쪽 속에 들어가 보시면 무엇이 있냐면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시면 MySQL이라는 서비스 이름이 있고요. 이것이 이미 시작되어 있다라고 여기 알려져 있을 겁니다. 자, 그럴 때 MySQL을 그냥 막 삭제를 해버리시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MySQL 시작됨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면 중지를 시킬 수 있습니다. 중지. 그래서 서비스에 등록된 것들을 삭제할 때는 항상 중지를 시켜놓은 상태에서 삭제를 하셔야지 정상 동작을 하니까 알아두시고요. 자, 그리고 지금 자동으로 돼 있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컴퓨터가 꺼졌다가 켜질 때마다 자동으로 시작을 하겠다. 그 의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 알아두시고요. 자, 그럼 삭제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삭제를 시킬 때는 아까 제어판에 들어와 보시면 관리 도구로 우리 들어갔었죠. 근데 프로그램 추가 제거라는 부분에 가보시면 프로그램 추가 제거에서 내용이 뜨는데요. MySQL이라는 프로그램을 여기에서 삭제를 시킬 수 있도록 내용이 뜰 겁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내려가 보시면 여기에 MySQL 서버 5.0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얘를 제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제거 하셔서 방금 서비스를 중지시켰기 때문에 중지시킨 상태에서 제거하면 무난히 제거하는데 어려움은 없으실 거고요. 그래서 잠시 기다려 주시면 MySQL이 제거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MySQL이 만약에 이렇게 진행되었고 제거가 된다라고 하면요. 제거됐다고 해서 모든 폴더가 다 삭제되는 건 아니에요. MySQL이 어디에 설치가 되냐면 C루트의 프로그램 파일스에 MySQL이라는 폴더 속에 설치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 제거 방식을 통해 갖고 제거를 시키더라도 폴더는 남아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폴더까지 지우고자 한다면 얘를 삭제를 시킨 다음에 바로 폴더도 함께 지워주시는 것이 정석이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삭제 작업이 거의 완료가 되었으니까
이제 폴더 한번 지우러 가볼까요? 얘는 이제 닫아도 됩니다. 얘는 닫으셔도 되고요. 자, 탐색기를 이용하셔서 C 루트에 있는 프로그램 파일스라는 폴더 속에 들어가 보시면 프로그램 파일스요. 이 속에 보시면 뭐가 있냐면 MySQL이라는 폴더가 그대로 남아있죠. 요 놈을 Shift 딜리트,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딜리트 하면 휴지통으로 가지 않고 다이렉트로 삭제가 되겠죠. 그래서 Yes 누르셔서 다 지우시게 되면 MySQL은 이제 없어질 겁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이제 삭제 준비가 된 거죠. 자, 삭제가 완벽하게 됐으니까 설치 준비가 된 거죠. 자, 이런 상태에서 여러분들 인터넷 익스플로러 여시고요. 다음에 따따따 MySQL을 다운로드 받는 사이트는 mysql.com입니다. 오라클 다운로드 받는 사이트는 어딜까요? oracle.com이겠죠. oracle.com에서는 반드시 사용자 회원가입을 하셔야지 다운로드를 무료로 받을 수 있고요. MySQL은 회원가입하지 않고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엔터키 치시고요. 자, 하셔서 들어와 보시면 요렇게 MySQL 돌고래 모양, 돌핀 모양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요렇게 되어 있는 요 사이트로 들어오셨고요. 자, 이쪽으로 들어오셨으면 MySQL을 이제 한번 다운로드 받아봐야 되겠네요. 자, 프로덕트라는 탭이 있는데요. 프로덕트 탭으로 들어가 보시면 MySQL에 대한 정보가 있을 겁니다. 여기에 뭐 드라이버에 대한 정보도 있고, 그 다음에 MySQL 엔터프라이즈도 있고, 뭐 등등 있네요. 자, 여기 보시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사이트가 조금 바뀌어서 좀 당황스럽긴 합니다만은, 자, 엔터프라이즈 쪽으로, 엔터프라이즈 이름이 다 바뀌었나요? 자, MySQL 딴 건 없겠죠. 루트 MySQL로 갔을 때 MySQL 서버만 단독적으로 있는 게 없네요. 자, 약간 변경이 되었네요. 자, 그럼 일단 MySQL 엔터프라이즈라고 되어 있는 이쪽 영역으로 와왔고요. MySQL 엔터프라이즈에서 엔터프라이즈 서버를 먼저 다운로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터프라이즈 서버 쪽에 보시면 사이트가 바뀌어서 제가 잘 못 찾았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잠깐 중지시키고 한번 찾아봤습니다. 다시 여러분들 여기 mysql.com의 루트 이쪽으로 돌아오셔갖고요. 루트에서 보시면 좌측편 아래쪽에 보면 다운로드스라는 것이 있을 겁니다. 이쪽으로 들어가셔야 되네요. 자, 다운로드스에 들어가 보시게 되면 아래쪽으로 조금 내려가 보시면 MySQL 커뮤니티 서버로 이름이 바뀌어 버려갖고 제가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커뮤니티 서버 이건 무료로 제공되는 건데요. 지금 현재 추천되고 있는 버전이 5.0 버전 이렇게 있네요. 그래서 5.0 버전을 클릭하셔갖고 얘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5.0, 5.1, 5.2 뭐 이러한 식으로 되어 있는데 아래쪽에 조금 내려가 보시면 우리가 지금 윈도우즈 시스템에서 처리를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윈도우즈 다운로드스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에서 이제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되는데 exe 파일로 제공되고 있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설치가 자동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놈을 픽업 미러 하셔갖고 클릭을 하시게 되면 무슨 정보 적어라 라고 되어 있는데 뭐 정보 굳이 기재 안 하셔도 됩니다. 기재하시면 좋겠지만 뭐 그래서 밑에 보시면 홀리넷하고 한국 사이트가 몇몇 개 보이네요. 저는 홀리넷에서 다운로드 받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하셔갖고 저장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어디에 저장을 시켜볼까요? C루트에 자바의 인스톨 파일스에 인스톨 파일스를 하나 만들고 저장을 시킬까요? 새 폴더 install 인스톨 언더바 파일스 라고 하는 요 폴더 하나 만들고요. 여기에다가 저장을 시키도록 하죠. 자, 그러면 얘가 이제 다운로드 한 뭐 1분이면 다운로드가 될 텐데요. 요놈 다운로드 되도록 기다리시고요. 다음 두 번째로 무엇을 또 다운로드 받으셔야 되냐면 루트에서 다운로드 스텝에 가보시면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만 설치해서 될 일이 아니라고 했었죠. 데이터베이스하고 또 뭐를 설치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이 데이터베이스하고 자바하고 연동하기 위해서는 드라이버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드라이버스 앤 커넥터스 아까 위에서 여기에 그 MySQL 5.0을 다운로드 받았잖아요. 그거 아래쪽에 보시면 뭐가 있냐면 MySQL 커넥터 J 5.0 5.0 서버하고 연결을 시킬 수 있는 드라이버가 이렇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J라는 글자가 붙었는 것이 뭐냐면 다운로드 다 됐네요. J라는 글자가 붙었는 것이 뭐냐면 바로 자바를 위한 드라이버고요. 넷이라고 붙었는 것은 C#.net이나 뭐 VB.net이나 .net 프레임워크를 위한 커넥터입니다. 뭐 밑에 보시면 뭐 MXJ도 있고 등등 PHP에 대한 커넥터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죠. 자, 이렇게 많은데 우리는 자바만 필요하기 때문에 5.0을 위한 연결, 자바하고 연결을 시키겠다라고 하는 요 놈을 클릭하셔갖고 역시 유사한 방법으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다운로드 받으실 때 주의하실 점은 taru.gg라고 되어 있는 압축 파일은
그 리눅스나 유닉스를 위한 파일이고요. zip이라고 되어 있는 이 파일이 바로 여러분들께서 사용하시는 윈도우즈 시스템하고 똑같은 겁니다. 역시 뭐 픽어미러 하시든지 다운로드 하시든지 하시면 될 거고요. 클릭을 하셔서 뭐 정보 적으라 라고 하는데 정보 안 적고 또다시 홀리넷에서 다운로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셔서 인스톨 파일스에 그대로 저장해 보시면 이거는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을 거예요. 자, 다 다운로드가 되었으면요. 이제 설치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우리가 지금 다운로드 받은 곳이 자바라는 폴더에 인스톨 파일스라는 이곳에다가 다운로드 받았잖아요. 둘 다 압축 파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둘 다 압축 풀어야 되겠네요. 두 번째 거는 드라이버고 첫 번째 거는 DBMS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MySQL 5.0.27을 압축 풀기 하셔서 그냥 뭐 현재 폴더에 그대로 풀어버릴까요? 압축을 풀 거고요. 그러면 setup.exe라는 요 파일 요 폴더 속에는 setup.exe 요거 하나만 들어있을 거고요. 두 번째 드라이버도 압축을 풉시다. 드라이버도 압축을 풀기 하셔서 두 번째 건 요 이름 지우고 압축 풀어도 자동적으로 폴더까지 생겨나겠죠. 그래서 압축을 풀어보시면 이렇게 폴더가 생겨났네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현재 압축을 푼 형태의 폴더를 보시면 요 두 개의 폴더가 나타났을 겁니다. 얘는 데이터베이스고요. 얘는 드라이버입니다. 자, 그럼 드라이버 속에 보시면 뭐 여러 가지 파일도 있고 도움말 파일도 있고 등등 있는데 이쪽 드라이버 파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에 있는 자르 파일 요거 하나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딴 것들은 그냥 참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될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데이터베이스부터 한번 설치를 해볼까요? MySQL 5.0.27 더블 클릭하셔서 보시면 셋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셋업을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이제 설치가 진행될 건데요. 자, 요거 설치하는 방법 물론 제가 교재에다가 담아두긴 담아놨는데 여러분들 제가 지금 설명하는 거를 따라서 보시면서 잘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화면이 열리고 넥스트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여기 최소 설치할 거니 최소 설치할 건지 전체 설치할 건지 사용자 정의 설치할 건지 나올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뭐 설치하는 경로라든지 뭐 이러한 것들 여러분들 원하는 대로 설치를 하고 싶다라면 커스텀을 하시면 될 거고요.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싫고 그냥 가장 기본적인 가장 편안한 형태로 전체 설치를 해버리고 싶다 라고 하면 컴플릿을 선택하시면 되는데 컴플릿을 선택하시게 되면 프로그램 파일스에 설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건 알아서 결정하시고요. 넥스트를 누르시게 되면 요 C 루트의 프로그램 파일스에 MySQL에 MySQL 서버 5.0이라고 해서 전체 설치가 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 인스톨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설치를 하는데 뭐 한 1, 2분 뭐 1분도 채 안 걸릴 겁니다만은 그래서 약간의 시간만 할애를 하게 되면 얘가 설치를 하게 될 겁니다. 전체 설치에서는 특별하게 뭐 조정할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요. 요 다음이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를 설치해 놨다고 해서 완벽하게 끝난 것이 아니고요. 데이터베이스가 설치되었으면 이제 DB를 위한 환경 설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일단 뭐 MySQL 사이트에 등록할 거냐라고 했을 때는 스킵 시키시고요. 난 MySQL에 등록 안 할 거다 하시고 귀찮으니까요. 하셔도 되긴 되는데 그래서 Next 누르시고요. Configure the MySQL Server now. MySQL 서버 구성을 지금 하시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 있는데 요거 체크된 상태 그대로 해갖고 피니시를 누르면 지금부터 MySQL을 본격적으로 구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피니시를 누르게 되면 다음과 같이 컨피그레이션 위저드가 나타나게 될 거고요. 넥스트를 누르시면 다음에 뭐 디테일한 구성을 할 거냐 아니면 기본 구성을 할 거냐 할 때 디테일 구성하도록 넘어가시고요. 다음에 개발 기계냐 아니면 서버로만 사용되는 거냐 뭐 이러한 식으로 묻는 거 있는데 우리는 지금 자바를 통한 개발 기계로 쓰는 거죠. 그래서 넥스트 할 거고요. 다음에 여기에서도 트랜잭션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거냐 아니면 매니플레이션 그 데이터베이스를 쓸 거냐 그러니까 입출력 전용으로 할 거냐 뭐 이런 식으로 묻는 부분인데 이건 디폴트로 가셔도 됩니다. 자, 여기에 인스톨 패스 어디에다가 설치할 거냐 이미 데이터베이스를 디폴트 경로에 설치했기 때문에 그 데이터베이스 설치해 놓은 데다가 요 구성도 같이 그 InnoDB도 같이 넣어 두겠다라는 식으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자, 하시고 여기에서도 뭐 OLAP, OLDP 뭐 이러한 것들, OLTP 뭐 이러한 것들 설정하는 부분인데요. 요건 여러분들이 데이터베이스를 조금 공부해 보셔야지 뭐 온라인 트랜잭션 뭐 프로세서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넥스트 누르시고요. 여기에 보시면 이 데이터베이스도 네트워크 통신하고 똑같이요. 포트 번호를 사용합니다. 포트 중에서 여러분들 외우셔야 되는 포트가 있는데요. MySQL 포트는 기본적으로 3306번이라는 포트를 사용합니다. 오라클은 1521번이고요. MS SQL은 1433번입니다. 이러한 식으로 포트 번호가 각각 정해져 있는데 이거 바꾸셔서 쓰셔도 됩니다만은 기본적으로 MySQL이다. 그러면 3306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바꾸지 말고 그냥 쓰십시오.
넥스트 누르시고요. 다음에 여기에서 언어셋을 설정하는 게 있는데요. 기본 언어셋 설정하지 마시고 우리 한글 처리해야 되잖아요. 기본 언어셋은 라틴 원계열로 1바이트짜리 데이터이기 때문에 한글이 다 깨져서 들어갑니다. 그럼 한글 변환시키는 작업 또 해야 되거든요. 귀찮으니까 세 번째 거 설정하시고 위에 조금 올라가 보시면 EUC KR 이게 한글이잖아요. EUC KR이라는 언어셋으로 설정을 하신 다음에 넥스트를 하시면 나중에 한글 입출력에 대해서 문제도 없고 편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꼭 지켜주세요. 이건 여러 번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지키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자, 넥스트 하시고 그 다음에 서비스에 무슨 이름으로 등록할 거냐. 서비스가 뭐냐면 아까 여러분들 제어판에 가셔서 관리 도구에 서비스 가보셨죠. 거기에 등록되는 이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MySQL 그대로 할 거고요. MySQL 서버가 자동적으로 실행되도록 할 거다 체크가 되어 있죠. 다음 넥스트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여기에 비밀번호 설정하는데요. 저는 뭐 1, 2, 3, 4, 5, 6, 7, 8 뭐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쉽게 그렇게 적도록 할게요. 밑에 똑같이 1, 2, 3, 4, 5, 6, 7, 8 이렇게 설정하시면 될 거고요. 그거 바로 밑에 보시면 Enable Root Access from Remote Machines 이렇게 돼 있죠. 원격 기계로부터 접속을 루트 접속을 허용할 거냐라고 돼 있는데 이게 일반 회사 서버라면 이걸 체크하시면 유용합니다. 근데 회사 서버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사용할 거라면 원격적으로도 루트에 접속할 수 있어야지 편합니다. 그래서 얘를 체크해 둔 상태로 Next 누를 겁니다. Next 하시면 이제 모든 구성이 완성되었고요. 이제 실행을 할 거냐라고 묻는데 실행을 시켜야 되겠죠. 실행 하시게 되면 체크 하셔서 스타트 서비스 체크 해서 4개가 체크가 이렇게 딱 됐고요. 만약에 여기서 실패가 나시는 분들 가끔 계세요. 실패가 나셨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여기에 실패가 되었다라면 한 곳에 X가 났을 겁니다. X가 났을 때는 일단 피니시에서 꺼버리시고요. 꺼버리시고 그 다음에 저쪽에 제어판의 관리 도구의 서비스 아까 갔던 곳 있죠? 거기 가보시면 제어판의 설정에 시작의 설정에 제어판의 관리 도구 서비스 이쪽에 가보시면 실패를 했더라도 MySQL이 시작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중지를 누르시고요. 중지를 누른 다음에 어떻게 하시냐면 시작 메뉴에 보시면 프로그램에 보시면 여기 MySQL이라는 곳이 있어요. MySQL에 보시면 제일 밑에 MySQL 서버 인스턴스 컨피그레이션 컨피그 위즈드라고 해서 아까 설치하면서 실행했던 요 화면 있죠. 요 화면이 다시 또 실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이렇게 재설정을 하셔갖고 방금 했던 방식하고 똑같이 재설정하셔갖고 설치를 하시면 정상적으로 다시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MySQL의 버그라기보다는요. 윈도우 시스템의 특정 파일하고 충돌이 나서 그런 경우가 가끔씩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거를 자꾸 이렇게 테스트 해보시면 될 겁니다. 뭐 그거 에러 났다고 해서 자꾸 MySQL 뭐 지우실 필요도 없고요. 그것만 계속 반복적으로 한두 번 정도 해보시면 될 거고요. 2번 정도 했는데도 계속 일어난다. 그렇더라면 다시 완벽하게 다 지우시고 다시 한번 설정해보는 그러한 작업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겁니다. 자, 그럼 설치가 완료가 되었다라면요. 자, 이제 어떻게 한번 해볼 거냐면 우리가 MySQL을 접속 한번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시작 메뉴에서 프로그램에 가보시면 MySQL 서버에 가보시면 MySQL 커맨드 라인 클라이언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클라이언트 도구가 있어야지 뭐가 되냐면 MySQL에 접속하고 작업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뭐 접속하고 작업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다시 다루게 되겠지만 여하튼 이 안에 들어가 보면 첫 번째 묻는 것이 패스워드를 먼저 묻습니다. 그래서 1, 2, 3, 4, 아이고 4, 5, 6, 7, 8 하셔서 비밀번호 입력하시면 이렇게 요 화면이 뜨면 접속이 완료가 된 거예요. 접속이 완료가 되었으면 일단 한마디만 띄워볼까요? show 데이터베이시스 데이터베이스들 뭐뭐 있느냐 information underbar schema mysql test 라는 이러한 데이터베이스가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데이터베이스가 실제로 어디에 있냐면요. 우리 C루트에 방금 프로그램 파일스에 설치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프로그램 파일스에 보시게 되면 MySQL이라는 폴더가 또 생겨나 있을 거예요. MySQL이라는 폴더 속에 MySQL 서버 5.0에 보면 데이터라는 폴더가 있거든요. 이 데이터라는 폴더 속에 보시면 방금 전에 여기에 show 데이터베이스에서 봤던 요 위에 거는 폴더가 아닙니다. 이건 스키마일 뿐입니다. 그래서 MySQL하고 테스트라는 요 두 가지 폴더가 여기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앞으로 쿼리문을 배우시겠지만 여기에 테이블을 하나 더 만들어서 우리 자바라는 폴더를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이제 문법을 배우시게 되겠지만요. create database라고 해서 자바 하셔서 실행을 시켜 보시게 되면 여기에 show databases라고 해서 보시면 여기 자바라는 폴더가 또 하나 생겼잖아요. 그러면 이쪽 화면에 보면 제일 밑에 자바라는 폴더가 이렇게 나타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데이터베이스라는 것은 프로그램의 일종일 뿐이고요. 우리가 데이터를 좀 더 관리를 편하게 하기 위한 프로그램, 뭐 이러한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데이터베이스는 뭐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마이크로소프트 워드하고 똑같은 MS 워드나 MS 엑셀과 같은 그런 프로그램일 뿐입니다. MS 워드 왜 씁니까? 그렇죠. 문서 정리 잘하려고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데이터베이스를 왜 쓰냐고요?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를 관리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 쓰는 프로그램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한 프로그램하고 자바하고 연동이 된다니까 얼마나 편할까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부터 배우려는 거고요. 여기까지가 환경 설정 내용 다네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단어로 넘어가서 이제 다음 단어에서는 이 MySQL을 통해서 이 안에서 사용될 수 있는 제가 지금 이렇게 적었는 게 바로 명령문이죠. 이러한 명령문을 MySQL에서 쿼리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쿼리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공부를 해 보도록 합시다.